안녕하세요, 문버즈입니다. 오늘은 2025 피파 북중미 월드컵 F조 네덜란드와 스웨덴 경기를 전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브로비를 제외하면 일본전과 같은 스쿼드로 구성하였고, 스웨덴은 3-5-2 포메이션에 티니지전에서의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스웨덴은 경기 초반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압박 과정에서 공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졌고, 네덜란드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원의 레인더르스가 자유롭게 공을 받은 뒤 왼쪽 측면의 학포에게 연결했고, 학포는 측면을 돌파한 후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침투하던 브로비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네덜란드가 전반 5분 만에 이른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스웨덴의 수비였는데, 칼스트렘이 레인더르스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면서 레인더르스가 여유롭게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었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점 직후 스웨덴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케레스가 뒷공간에 침투에 성공하며 결정적인 슈팅을 연결했지만, 네덜란드 골키퍼 페르브리언의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웨덴은 수비 시 5-3-2 형태를 유지하며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롱볼보다 짧은 패스를 활용해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높은 수비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최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며 스웨덴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스웨덴은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격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더용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했고, 흐르벤베르그가 내려와 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은 네덜란드의 공격 방향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경기 초반부터 스웨덴의 양 측면을 지속적으로 공략했고, 스웨덴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첫 실점 이후 전방 압박을 줄이고 수비 라인을 내렸지만,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측면을 공략하며 스웨덴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전반 17분 오른쪽에서 dum프리스가 오버래핑한 뒤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브로비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스웨덴은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오른쪽 윙백 베르아르손을 전진시키고, 구드몬슨과 라게르 비엘케를 양쪽 풀백으로 배치하며 4-5-1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고정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5-4-1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측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였고, 특히 베르아르손이 수비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 학포를 견제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투톱으로 출전한 이삭을 한 칸 아래로 내리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겼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전반 32분, 40분, 이삭은 좋은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네덜란드는 말런을 빼고 서머비를 투입했습니다. 후반 시작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스웨덴의 측면을 공략했고, dum프리스의 오버래핑과 크로스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후반 47분 dum프리스의 크로스를 학포가 마무리하며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템포를 낮추고 수비 라인을 내리며 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머빌은 후반 투입 이후 네덜란드 득점에 기여했는데, 후반 53분에도 더용, 흐르반베르흐, 서머빌로 패스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코디 학보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여 스코어를 4점 차로 벌렸습니다. 이후 스웨덴은 경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세 장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사용하며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칼스트렘, 니그렌, 베르아르손이 빠지고 제넬리, 베리발, 엘랑가를 투입하며 4-4-2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네덜란드의 골문을 흔들기 위해 변화를 가져갑니다. 스웨덴의 교체 카드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스웨덴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이삭에게 연결했고, 이삭은 침투하는 엘랑가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공급했고, 엘랑가는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엘랑가는 후반 60분과 67분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네덜란드 수비진을 여러 차례 흔들면서 후반 스웨덴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88분 스웨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파고든 서머빌이 좋은 움직임으로 침투했고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은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나왔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수비에서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드필더에선 더용과 흐라벤베르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는 빌드업 방향을 양 측면으로 정했으며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며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학포와 둠프리스는 경기 내내 측면에서 스웨덴 수비를 괴롭히며 네덜란드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파이브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 이후 역습을 노렸지만 측면 수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삭을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한 변화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수비적으로 무너지며 네덜란드의 대량 득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교체 투입된 엘랑가는 오른쪽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스웨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삭을 원톱으로 배치하고 엘랑가를 선발로 기용해 역습 중심의 전술을 운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덜란드 대 스웨덴을 전술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